자, 그래서 산과 이제 중화 반응이라는 거 얘기할 텐데,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거랑 내용적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조금 더 살이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자, 산과 염기라는 게 나와. 왜냐면 이제 중화 반응이 이 산과 염기랑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산이라는 물질이 있고 염기라는 물질이 있어. 그럼 이게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자, 이런 애들을 산이라고 부릅시다. 저런 애들을 염기라고 부릅시다. 정의를 내린 건데, 사실 이 산과 염기의 정의가 세 가지가 있어. 아레니우스 정의라는 게 있고요.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루이스 정의라는 이 세 가지가 있어. 보통 이제 우리가 중3 때 배운 거는 그냥 이 세 가지 정의를 다 통칭해서 그냥 표현한 거고, 굳이 따지자면 아레니우스의 정의만 배운 거야. 실제로 고1 때도 사실 얘만 나오기는 해요. 얘만.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까지는 좀 선생님이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다.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라는 것까지는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산화한원도 정의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 비슷해. 이게 점점 밑으로 갈수록 더 넓은 의미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고1 과정 때 나오는 보편적인 정의는 요 아레니우스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했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뭐 특별한 말 없이 선생님이 산, 염기 그러면 그건 아레니우스의 정의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사람은 산, 이제 엑시드라고 하는데, 자, 내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들을 산이라 부릅시다 약속을 한 거야.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산이라고 하자 정의한 거야.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한계가 있어. 일단 뭐가 한계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수용액이어야지만 산이 될 수 있는 거야. 요게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야. 뭐 어쨌든 요게 한계인데, 그래서 어쨌든 수용액일 때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그런 애들을 산이라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내놓으려면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그냥 중3 때 배운 거 생각하면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묽은 염산. 니네 이거 이제 화학식도 다 쓸 줄 알아야 되겠지? HCl. 그지? 그 다음에 묽은 질산. HNO3. 묽은 황산. 자, 여기서 묽다라는 게 결국 물에 녹였다는 얘기야. 묽은. 황산. H2SO4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 다 배운 거지. CH3COH, 뭐 탄산, 뭐 H2CO3, 뭐 인산,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냥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자로 끝난 애들은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통적으로 얘네가 다 뭘 가지고 있니? 다 화학식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수소가 있더라 이거지. 수소가 이렇게. 그럼 얘네를 이제 물에 녹이면 얘네가 결국 뭐야?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얘네를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지.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는 거 이온화라고 해. 이온화. 그럼 그 이온화 되는 걸 화학 반응식처럼 써준 거를 이온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 각각의 이온화식들은 뭐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써볼게. 얘는 HCl을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뉜다 이렇게 쓰겠지. HNO3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나뉜다 이렇게. 이게 이온화식이야. 지금 요렇게 쓴 게 이온화식인 거야. H2SO4. 자, 센스쟁이들은 또 알겠지. 봐봐. H가 2잖아. 그럼 SO4가 H는 플러스인데 SO4가 2-라서 두 개가 붙어 있구나. 그럼 이온화가 되면 H2 플러스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가 두 개가 생기고 SO4가 하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CH3COH가 녹으면 H 플러스와 CH3COO 마이너스로 이온화 되는구나. 탄산은 H2CO3가 마찬가지 EH 플러스와 CO3 2 마이너스 이온화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다 이온화식인 거야. 만약에 묽은 염산에 이온화식 쓰세요 그럼 요거 쓰면 되는 거야. 묽은 질산에 이온화식 쓰세요 그럼 얘 쓰면 되는 거야. 묽은 항산 쓰라고 하면 또 얘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또 이런 게 있어. 이온화식을 딱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요거 그냥 편의상 하나라고 표현해 볼게. 하나를 물에 녹였을 때 수소이온이 하나가 생기는 애들 있지. 근데 얘는 두 개가 생기지. 하나가 생기는 애들은 우리가 일가산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애들은 이가산이라고 표현해. 이가산. 이가. 이가. 가수라고 하거든. 나머지는 일가야. 삼가도 있긴 합니다. 삼가. 삼가가 뭐 있냐면은 이건 내가 다른 반에서 안 썼는데 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산. H3PO4라고 쓰거든.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되면은 3H 플러스 PO4 3 마이너스 뭐 이렇게 써.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수소이온이 3개가 생기잖아. 이런 건 삼가산 이렇게 표현해.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거의 너희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일가산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웃긴 건 이가산이 간혹 출제되기도 한다. 사악한 학교에서는 가끔 출제한다. 사악한 학교 여기 몇 군데 있잖아요. 이제 제일 사악한 학교가 어디야? 세화고가 제일 사악. 이제 시험 되게 어렵게 내잖아. 사악. 세화 요거도 그렇고. 이가산이 간혹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매년 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의 학교 선생님이 이가산을 설명을 했다. 나올 수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신경 안 쓴다. 뭐 수업하다 언급 안 했다 하면 안 나오는 거. 그냥 대부분 일가가 나옵니다. 이가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게 이온화식인 거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온화식을 들여다 보면은 요거 그냥 지울게. 보면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물에 녹았을 때 뭐가 생겨? 수소이온이 다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이온들은 어떤 산이 됐건지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그죠? 이 수소이온 때문에 얘네들에게서는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 공통된 성질. 그래서 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이다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 불러? 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산성. 알겠니? 산성. 산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성질 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자,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산들이니까 얘네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건 뭐 때문이냐면 음이온이 다 다르지. 얘네들의 음이온에 의해서는 서로 다른 성질들이 나타나거든. 이거는 산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특이성. 음이온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양이온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양이온에 의해서는 공통된 성질이 나타난다. 응? 그럼 그 공통된 성질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맛을 보면 유찬아 여기 화면에 이거 보이니 지금? 잘리지 않았어? 확인 부탁해. 종종. 맛을 보면 신맛이 납니다. 아니 선생님 염산을 어떻게 먹어요? 먹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선생님 멀미 엄청 하거든? 희한하게 내 차를 운전할 때 멀미를 안 하는데 꼭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 간혹 멀미해. 오바이트 하지? 그럼 되게 시큼한 맛이 이렇게 남아있거든? 염산이 이 위액 속에 들어있어서. 물론 얘를 직접 먹진 못하지. 근데 산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니네 아세트산을 물하고 섞으면 식초야. 식초 먹으면 어때? 되게 신맛 나지? 그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뭘 먹었어? 신맛이나 산 들어있는 거야. 그래도 니네 중학교 때 이거 배우지 않나? 귤, 레몬에 뭐 들어있어? 시트르산, 산 들어있어. 맞지? 그 다음에 벌이나 개미에 쏘이면 아프지? 거기도 산 들어있어. 폼산이라는 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막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 그 다음날 여기 알배기지.
내 근육에 젖산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 다음에 니네 김치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신김치가 되지. 산이 생긴 거야. 발효돼가지고. 다 신맛 나는 거에는 산 들어있다. 니네 비타민C 많이 먹잖아. 그래서 피곤하다 싶으면 비타민C 드세요. 비타민C가 과학 시간은 비타민C라고 배우지만 가정 시간, 혹시 니네 배웠니? 니네 가정 배우냐 요즘에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나? 영양소 같은 거 배울 때 막 나오지 않니? 비타민 B는 뭐라 불러? 리보플라빈. 그 다음 비타민 C는 아스코르브산 뭐 이렇게 불러.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C잖아. 이제 신맛 나는. 자, 두 번째는 자 어쨌든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졌잖아. 그럼 봐라. 물에 녹였을 때 얘를 녹였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그럼 여기다 내가 전극을 꼽아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움직이겠지. 그 결과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해. 자, 두 번째는 수용액일 때 다 전류가 통하더라. 전류가 통한다. 꼭 산이 아니더라도 있잖아. 얘들아, 수용액이 만들었는데 전류가 통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근데 혹시 안 배웠니? 전해질이라고 불러. 전해질. 전해질. 자, 세 번째. 우리 이거 산화환원에서 배웠는데 우리 금속의 반응성 얘기할 때 중간에 누구 껴 있었냐? 수소 껴 있었지. 그러니까 이 산수용액 안에는 수소이온이 들어있단 말이야. 봐봐. 수소이온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내가 어떤 금속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이 금속이 만약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이면 뻐글뻐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금속을 넣으면 뭐가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근데 아무 금속이나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금속?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앞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보통 있잖아. 어떤 금속이 나오냐면 아연, 마그네슘, 철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 그지? 요 세 가지가. 그럼 니네 생각이 나뉘고 금속 반응성 중에 반응성 제일 작은 애가 누구지? 금이야, 금. 자, 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철이나 아연 넣으면 얘네가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고. 결국에는 수소기체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금을 염산해 넣으면 녹을까 걱정하지. 절대 안 녹죠. 절대 안 녹아. 절대 안 녹지. 반응성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염산하고 있잖아. 질산하고 살짝 적당한 비율로 섞어. 거기다가 금을 넣잖아? 녹아버려. 그래서 이 새끼는 금도 녹이네? 너는 물 중에 왕이구나. 왕수야. 진짜 왕수야. 염산하고 질산하고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금도 반응성이 작은 금도 녹일 수 있거든. 왕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 대리석, 석회암, 달걀 껍질, 조개 껍질, 뭐 방해석 공통점이 뭘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으로 돼 있다는 거야. 자, 탄산칼슘에다가 내가 산성 수용액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부글부글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 기포가 뭐냐면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얘가 녹아서 없어져요. 근데 니네 왜 되게 고풍스러운 건물, 유럽에 가면 오래된 건물들 대리석으로 이렇게 기둥돼 있잖아. 근데 요즘에 무슨 비가 내리지? 산성비가 내리잖아. 그럼 그 대리석 이쁘게 조각해 놓은 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형태가 사라지지. 왜? 산성비 때문에 그 대리석이 녹아서 이산화탄소 날아가 버려서 그래. 그죠? 대리석이 부식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래서 탄산칼슘하고 산성이 만나면 이산화탄소 발생해서 탄산칼슘이 녹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거 뭐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고 뒤에 가서도 한번 정리할 텐데 지시약이라는 걸 떨어뜨려. 뭐 니네 여러 가지 지시약 배웠죠. BTB, 페놀프탈레인 대표적으로, 뭐 리트머스증 뭐 이런 거 배웠잖아.
자, 얘네들 수용액이 있는데 여기다가 자, 여기도 BTB, 여기도 BTB, 여기도 BTB, 여기도 BTB, 여기도 BTB를 떨어뜨리면 전부 색깔이 똑같은 색이 나타나요. 물론 그 색이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나중에 정리하자고. 그래서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지시약의 색깔 변화가 똑같이 나타난다.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염산이건 질산이건 황산이건 아세트산이건 지금 여기 써놓은 이 5가지 성질은 다 똑같이 나타난다. 다만 얘네들마다 조금씩 다른 성질들이 있거든. 그거는 누구 때문에?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알겠니? 음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그럼 이거를 사실 우리는 누가 밝혀낸 거를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모른다고 치자고. 얘네들한테서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게 누구 때문에 나타날까가 이제 궁금해. 그지? 그걸 실험으로 확인하는 게 그 밑에 나와 있는 실험인 거야. 10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무슨 실험 하나 보이죠? 자, 그걸 한번 봐볼게. 그게 이제 사실 뭐 이온의 이동 이렇게 돼 있지만 산성의 확인이에요. 산성의 확인. 자, 산성의 확인. 자, 여기 거름 종이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거름 종이야.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당연히 안 통하죠. 안 통하고 여기 이제 집게를 찝어서 내가 전기를 흘려줄 건데 이 거름 종이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 거름 종이를 어디다 적셔. 자, 니네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은 순수한 물이야. 증류수라고 하거든. 물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혼동하는 거야.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저기 선생님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에 손 닦고 콘센트에 내가 한번 찔러보면 감전돼 죽어. 그 물이 통하기, 그 물은 전기가 통하는 거지. 근데 이 물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나오는 물은 전기 안 통합니다. 정말 순수한 물이야. 그러니까 자, 얘를 전기 통하게 하려고 그냥 물에다가 적시면 전기 안 통하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꼭 산이 아니더라도 수용액일 때 전기 통한 애들 전해질이라 부른 데가 있잖아. 어떤 전해질에다가 이 거름 전해질 수용액에다 얘를 적시는 거야.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질산칼륨이라는 그 전해질이 있거든. 그럼 질산칼륨 수용액이면 이 수용액 속에 이제 칼륨 이온도 들어있고 질산 이온도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시면은 이 종이에 그 수용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표면에 칼륨 이온도 있고 질산 이온도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지? 여기다 이제 내가 전기 플러스고 마이너스 연결하면 얘네가 움직이면서 이제 전기 통하게 해주는 거야.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이렇게 올려놔. 어떤 리트머스 종이냐면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올려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다가 자, 예를 들어 염산의 적신실을 하나 올려놨다고 칩시다. 염산의 적신실.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찬가지 염산을 적신실 안에는 아까 우리 이온화식 얘기했던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들어있을 거거든. 그치?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그 연결하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그를 딱 연결하는 거야. 그랬더니만 리트머스 종이가 색깔이 쫙 변해가더라 이거지. 변해가더라. 근데 어느 쪽으로 변해가나 봤더니 마이너스극 쪽으로 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가더라.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니네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아무것도 너희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극 쪽으로는 칼륨 이온하고 그죠? 양이온인 수소이온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색깔이 변한 거는 결국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인 거야. 맞지? 그럼 만약에 칼륨 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한다고 해보자. 칼륨 이온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칼륨 이온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거면 애초에 거름 종이를 질산 칼륨이 아니고 질산 나트륨에 적시면 색깔 안 변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름 종이를 질산 칼륨에 적시는 게 아니라 질산 나트륨에 적시고 똑같이 올려놨을 때는 얘 때문에 색깔이 변한다 그러면 이게 질산 나트륨은 나트륨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이건 색깔이 안 변해야 돼. 근데 변하더라 이거야. 그럼 그 얘기는 얘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다. 수소이온 때문에 색깔이 붉게 변한 거야. 그럼 이번에는 염산 대신에 질산을 적셔서 올려놨어. 질산을 올려놔도 이쪽 색깔이 변해. 황산을 올려놔도 변해. 아세트산 그럼 그 얘기는 뭐다? 아, 거기에 다 수소이온이 들어있구나. 수소이온 때문에 산성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수소이온이라는 이온 때문에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에게서는 이런 어떤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산, 묽은 염산. 요거 지울게. 요거 뭐 그림은 책에 있으니까 지울게. 자, 그래서 이제 묽은 염산 HCl, 묽은 질산 HNO3. 항상 이렇게 화학식도 같이 쓰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암기해야 되는 거다. 묽은 황산 H2SO4. 자, 그다음에 뭐 아세트산 CH3COH, 탄산. 그 탄산음료 할 때 그 탄산이야. H2CO3 이렇게 돼 있죠. 특히 여기서 생각난 김에 니네 묽은 황산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묽은 황산 말고 진한 황산이라는 게 있어. 진한 황산을 물에 녹인 게 묽은 황산이거든. 그럼 지금 여기서 묽은 황산은 산성을 띠잖아. 진한 황산은 산성 안 띱니다. 조심해야 돼. 그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한 황산은 그 자체가 액체야. 근데 걔는 산성을 안 띄어.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물에 녹여서 묽은 황산을 만들어야 산성 띄는 건데, 얘네를 지금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써놨지. 얘도 산이고 얘도 산인데 얘를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얘네는 강한 산 또는 줄여서 강산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는 약산이라고 얘기해. 산은 산인데 강한 산과 약산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염산하고 아세트산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HCl이라는 뭐 사실 기체야. 염화수소라는 기체 분자를 내가 물에 녹이면 이제 염산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세트산이라는 분자를 이제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이 되는 거야. 물의 양도 같고, 자, 만약에 내가 이거 봐봐. 분자를 100개씩을 물에 녹였다고 해보자. 근데 그 100개가 다 물에 녹았어. 그럼 녹으면서 이제 뭐 된다고? 이온화 된다 그랬잖아. 자, 강한 산이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물에 녹이면 그 녹인 애들이 대부분 이온화가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에 100개를 녹였잖아? 그럼 얘는 거의 100개가 다 이온화가 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이온화식 썼지? HCl 하나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하나와 Cl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만약에 HCl을 100개를 녹여서 100개가 전부 이온화가 됐다고 하면 H 플러스가 몇 개가 있어? 얘 하나를 녹이면 하나 쪼개지는 거지? 그럼 얘를 100개를 녹여서 100개가 전부 이온화 된다 그러면 얘 100개에 얘 100개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소이온이 이제 100개가 존재하게 돼. 염화이온도 100개가 존재하게 된다. 자, 그럼 질문. 100개를 녹였는데 100개가 다 이온화 됐으면 몇 퍼센트 이온화 된 거야? 100% 이온화 된 거지. 맞아? 그런데 아세트산은 100개를 물에 녹였다? 녹았어. 녹았는데 녹은 애들 중에 하나만 이온화가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얘도 이온화가 되면은 얘 하나가 이온화되면 수소이온 하나에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거든? 그럼 얘는 물에 녹은 100개 중에 하나만 이온화 됐다고 하면 여기 수소이온이 하나가 존재하겠지. 아세트산 이온 하나가 존재하겠지. 그럼 나머지 99개, 물에 녹은 99개는 그냥 분자 상태로 녹아만 있는 거야. 아세트산 분자가 그냥 99개는 그냥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그냥 분자 상태로 물속에 녹아만 있는 것 뿐이라고. 요 차이, 강산과 약산의 차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에 잘 녹아서 강산이고 물에 안 녹아서 약산이 아니야. 같은 양을 녹였을 때 녹은 애들 중에 몇 퍼센트가 이온화 되느냐 가지고 강산과 약산으로 나뉘는 거야. 이온화가 매우 잘 되는 거죠. 거의 100%가 되는 거고 얘는 이온화가 거의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굳이 말로 쓰자면 얘는 이온화가 매우 잘 되는 거야. 거의 100% 되는 거고 우리가 강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약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온화가 되긴 되는데 이온화가 거의 안 되는 거야. 거의.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어떤 차이가 자, 똑같은 양을 물에 녹였는데 얘는 이온이 200개가 존재하잖아요. 얘는 2개밖에 존재를 안 하지. 그럼 누가 똑같이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 꼽았을 때 누가 전류가 더 잘 통할까? 얘가 잘 통하지. 얘는 동시에 이온이 200개가 움직일 거야. 근데 얘는 끽해봐야 2개만 움직일 거야. 자, 수용액일 때 얘가 전류가 매우 잘 통합니다. 자, 얘는 전류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 하면 안 돼. 통하긴 통하는 거 이온이 있으니까. 근데 전류가 매우 약하게 약하게 흐른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 전류가 안 흐른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 우리가 어쨌든 수용액일 때 전류가 흐르면 전해질이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강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전류가 겁나 잘 통하니까 한편으로 강전해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전해질. 얘네들은 한편으로는 약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죠. 약전해질. 약전해질.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아까 여기서 이 잘 봐야 돼.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데다가 금속 넣으면 수소기체가 생긴다 그랬지.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뭐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금속을 똑같이 넣었다고 쳐보자. 누가 수소기체가 더 많이 발생? 자, 이게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 써주자면은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을 넣으면 얘가 수소이온하고 만나가지고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면서 수소는 수소기체가 되는 거거든. 요렇게 써줘야 되거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마그네슘이랑 금속하고 수소이온이 반응할 때 마그네슘 원자가 이온이 하나가 될 때 수소기체가 되기 위해서 수소이온이 2개가 없어지거든. 그럼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자고. 얘는 수소이온이 100개잖아. 얘는 하나잖아. 똑같은 마그네슘 넣었을 때 얘는 H2가 50개가 생길 수 있어. 얘는 2분의 1개밖에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플라스크에다가 똑같은 양의 염산과 아세트산이 이렇게 들어있는 데다가 내가 금속을 이렇게 조그맣게 넣으면은 얘는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한다. 여기다 내가 풍선을 뒤집어 씌워 놓으면 얘는 풍선이 커, 이렇게. 근데 얘는 풍선이 조그맣고 수소기체가 좀밖에 발생 안 하니까. 여기다 수소기체 모아놓은 거지.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겠니? 수소기체 많이 발생한다. 얘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긴 하는데 되게 적게 발생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강산과 약산은. 알겠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강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약산은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이제 아세트산을 물에다가 3% 농도로 녹인 게 우리가 말하는 식초야. 얘 탄산음료 먹을 수 있잖아. 맞지? 탄산음료 먹을 수 있지. 그럼 약산은 또 2개만 알아두면 그치. 시험에서는 얘네밖에 안 나와. 그지? 그러니까 뭐 다른 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교과서 받으면 니네 항상 보면은 중학교 때 이제 교과서 공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내신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교과서를 읽긴 읽어. 교과 딱 피죠. 이제 굵은 글씨만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정작 시험은 어디서 나와? 쬐깐하게 써져 있는 거 있지. 이런 데서 나와. 그래서 니네 아마 집에 중3 때 과학책이 있으면 보면은 이 쬐깐하게 써져 있는데, 그지? 특히 경원중학교 보면은 여기 뭐 레몬에는 시트르산,
벌이나 개미 침 속에는 폼산 뭐 여기 써져 있거든. 그런 것도 사실은 약산인 거지. 약산. 네? 약산인 거야. 그 자동차를 보면 니네가 뭐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겠다만 엄마 차나 아빠 차 이렇게 본네트라는 게 열어 자동차 엔진 심장이 드는데 보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래된 배터리는 그 배터리 이렇게 전선 같은 게 물려 있거든. 거기 주변에 하얀색 가루 같은 게 묻어 나와. 그럼 이제 그거를 갈아야 돼. 근데 그 하얀색 가루 이게 뭐지? 이렇게 만진 다음에 눈은 비비면 끝장나는 거야. 그 하얀색 가루가 황산입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되지. 이제 만지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거 뭐지? 하고 눈 가려 비비는 순간 내 눈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조심해야 돼. 하여튼 강산은 근데 내 몸속에 또 강산이 있어. 특이하지, 그지? 아까 얘기했지, 오바이트 하면은 이제 이게 강산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가 목이 막 타는 듯이 좀 아프기도 하고 막 신맛도 느껴지고, 그지? 너희가 토할 일은 별로 없지. 난 토를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그지? 선생님이 한 20대 때 초반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에, 그지? 선생님이 평생,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평생 살 동안에 마실 술을 다 마셨어요. 일주일에 한 8일을 술을 마셨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그런다? 일주일에 8일 어떻게 술 마셔요? 가능해. 8번 먹을 수 있어. 매일 밤에 한 번씩 먹지? 중간에 밤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먹어주면 돼. 하여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바이트 엄청 많이 해왔거든. 이제 그래서 그 신물이라고 하지. 그것도 아니 근데 지금처럼 선생님 이제 학원 선생님 하잖아. 항상 밤늦게 집에 가서 밥을 먹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되게 써. 이게 역류해가지고 위산이 역류해서 여기 되게 아파요. 하여튼 뭐 강산이다. 강산은 못 먹어. 하여튼 못 먹어. 근데 약산은 뭐 적당한 농도 좀 약하게 만들면 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산 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 나옵니다. 염기. 뭐 염기 비슷합니다. 자, 그럼 염기는 이제 뭐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레니우스가 얘기한 염기지. 산과 비슷하게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용액에서 뭐야?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다 부르자 이렇게. 염기는 이제 영어로 베이스라고 표현합니다. 베이스.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학식을 보면 뭐가 있게 다 OH 수산화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했을 때 있잖아. 수산화 모식이 나오면 다 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산화 모식이. 자,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수산화 나트륨 NaOH 뭐 이렇게 되겠죠? 수산화 칼륨 KOH 뭐 수산화 칼슘 OH2 암모니아 NH3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보면은 OH. 자, 근데 특이한 놈 하나 있네. 누구? 암모니아는 NH3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우는 산과 염기는 뭐 3가지 정의가 있다. 그냥 그걸 아우른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대로는 사실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는 염기가 될 수 없어. 왜? OH가 없잖아. 근데 내가 아까도 이제 고1 때는 그냥 그 3가지 정의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우러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니네 암모니아가 보통 화학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이온화식을 내가 한번 써봐 줄게. 그러면 똑같이. 자, 얘 이온화식 요렇게 얘 이온화식 요렇게 얘는 CaOH2인 걸로 보아. Ca2 플러스고 OH가 2개. 그럼 얘도 아까 똑같다. 하나 녹였을 때 OH가 하나 생기면 1가 염기라고 하는 거고요. 2개가 생기면 2가 염기라고 하는 거야. 2가 염기.
근데 암모니아는 자, 요건 좀 특이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아레니우스의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앤 건데 그냥 넣어놓은 거야. 왜냐면 얘도 염기는 염기니까. 그 얘는 사실은 암모니아는 있잖아. OH는 없는 얘가 물에 녹이면 물하고 만나면서 이게 생겨. NH4 플러스와 OH 마이 이렇게 나뉘거든. 그래서 참고서에 따라서는 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 NH4 OH라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우리가 암모니아 물에 녹인 걸 뭐라 그래? 암모니아 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암모니아 수에 이렇게 그냥 써놓기도 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튼 이온화가 되면 또 이렇게 된다. 응? 하버보시법은 질소랑 수소가 만났을 때가 하버보시법. 그러니까 하버보시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염기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정의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인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사실 얘는 염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과 염기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걸 다 포괄적으로 그냥 합쳐서 얘기하면 얘도 염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야, 그냥. 그지? 근데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사실 얘는 염기가 아니어야 되는 앤 거야. 근데 염기는 염기니까 써놓은 거라 이 말이지. 그래서 화학식이 나오거나 이온화식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봐봐. 지금 안 지웠는데 니네 산은 이게 또 이걸 물어볼 수 있어. 공유결합이야, 이온결합이야? 우리가 산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다 공유결합 물질이야. 근데 염기는 지금 암모니아를 제외하고는 다 앞에 뭐가 있지? 금속 원소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결합 물질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요것도 좀 기억해둬야 되겠지. 그지? 물론 이제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지. 공유결합 물질이죠. 그러니까 또 얘네는 뭘로 확인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또 이런 거다.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 금속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불꽃색으로도 구분할 수 있지. 맞지? 염기는 염기인데 이게 수산화 나트륨인지 칼륨인지 칼슘인지는 그 불꽃색으로도 구별할 수 있어. 맞지? 금속 원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산하고 똑같다. 지금 보니까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니? 수용액 속에 어쨌든 수산화 이온이라는 게 들어있지? 그럼 이것 때문에 이 염기들에게서 마찬가지로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또 염기마다 서로 다른 성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누구 때문에 나타나겠어? 양이온이 다 다르잖아. 이 양이온에 의해서는 특이성이 나타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죠? 그죠? 똑같아. 그럼 요거만 빠르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 그러면 이 염기의 공통 성질만 쭉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염기에게서 나타나는 공통 성질 세 글자로 뭐라 하는 거? 염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염기성. 이제 염기성. 그 염기성이라는 성질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 맛을 보면 쓴맛이 납니다. 얘는. 자 물론 얘도 마찬가지야. 니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다른 말로 양잿물이라고 하거든. 먹으면 죽어. 이건 진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나와. 근데 본의 아니게 먹을 때가 있어. 특히 얘네들 있지. 얘네들이 특징 때문에 비누에 사용되거든. 그럼 니네 비누 칠하다가 여기 묻어서 살짝 먹으면 아우 쓰잖아. 쓴맛 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 이온의 종류는 다르지만 물속에 녹였을 때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뉘어지니까 얘네 움직일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수용액일 때 전류 통한다는 얘기야. 수용액에서 전류가 통한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얘도 전해질이란 얘기죠. 그죠? 얘도 전해질이야. 자, 세 번째. 아까 산은 금속을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대부분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응하는 금속도 있기는 하단 얘기지.
뭐 아연이나 알루미늄처럼 좀 반응성이 큰 애들하고는 반응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금속과는 반응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먹으면 죽는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먹었지. 니네 뭘 먹으나 맞아. 락스를 먹으면. 근데 락스도 사실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되게 낮은 상태거든. 니네가 이거 원액을 먹지. 겉은 멀쩡한 거야. 니네 이 내장기관이 다 뭐야? 단백질이야. 내장기관이 싹 다 녹아버려.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다 죽는 거야.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녹아버리는 거야. 그지? 물론 그렇게 먹는 사람도 없겠다만서도. 그지? 그래서 왜 락스 같은 것도 깐난 애기들 특히 조심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마시는 건지 마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일부러 마시는 사람도 있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발견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갖고 위 세척하잖아. 녹기 전에 다 씻어내야 된다. 그지? 근데 이제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 비누 만드는 데 쓰는 거야. 비누. 그래서 우리가 비누 칠을 하면 미끌미끌거리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야? 그 비누에 들어있는 염기 성분에 의해서 이 손에 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단백질 성분이 녹아서 미끌미끌거리는 거야. 그래서 비누 칠을 하면 미끌거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네 하수구가 막히는 주된 원인이 뭘까? 거의 90% 머리카락 때문이야. 특히 니네가 눈에 안 보이게 해놓긴 했다만 세면대 밑에 같은 경우에 물이 내려가는 관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니네 여기 위에 세면대가 이렇게 있으면 요건 이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지. 그 보면은 세수하다 보면 여기에 머리카락이 엉켜서 여기가 막히는 거야. 물이 안 내려가고 이제 저거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락스라는 걸 부어주지. 그럼 그 락스에 염기 성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락스 부어주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여기 들어있는 염기 성분이 머리카락에 단백질 녹이는 거야. 이제 흐물흐물해지면 그때 물을 흘려보내면 이제 씻겨 내려가면서 뚫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하수구 세정제에 또 이용이 되는 거죠. 하수구 세정제. 그지? 하수구 세정제.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다. 자, 마지막 5번째로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러니까 산성일 때와는 색깔이 다르겠다만 얘네들 수용에다 같은 종류의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전부 같은 색이 나타난다. 그 지시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니까. 그래서 동일한 지시약을 떨어뜨렸을 때 그 색깔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는 애들에게서는 이런 공통된 성질이 다 나타난다. 누구 때문에? 수산화 이온 때문에. 그러면 저기 보시면 10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OH 이동해서 실험 하나 나와 있지. 아까랑 똑같은 실험이야. 다만 여기서는 무슨 극으로? 얘가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리트머스 종이 색깔이 변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럼 나머지는 아까랑 동일한 원리인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수산화 이온 때문에 공통되는 성질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알겠니? 알 수 있더라라는 거고. 조금 촉박하긴 한데 한 김에 요거까지는 마무리합시다. 그럼 아까 산과 마찬가지로 염기도 강염기, 약염기 나눌 수 있어. 그치? 우리 아까 강산과 약산을 나눈 기준이 뭐였니? 물에 얼마나 잘 녹냐가 아니라 녹였을 때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였잖아.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이봐. 여기서는 요렇게 나누면 얘네 셋이 강염기야. 암모니아는 약염기인 겁니다. 나누는 기준은 산하고 똑같아. 이온화가 겁나 잘 돼? 잘 안 돼. 그러면 차이는 뭐겠어? 얘는 이온화가 잘 되니까 이온이 많아서 전기 겁나 잘 통하겠지? 얘는 전기 잘 안 통하겠지. 그럼 전기가 잘 통하니까 전해질은 전해질인데 무슨 전해질이야? 강전해질이 되는 거고. 얘는 약전해질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합쳐서 얘기하자면 강산과 강염기는 강전해질인 거고 약산과 약염기는 약전해질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까 물에 녹는 거랑 전혀 관계없다 그랬지. 자, 수산화칼슘 물에 잘 안 녹아. 근데 강염기야. 암모니아는 물에 겁나 잘 녹아. 근데 약염기야. 그러니까 이게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로 구분한 게 아니라 잘 녹든 안 녹든 같은 양을 녹였을 때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 가지고 나눈 거라.
특히 요 수산화칼슘이 물에 잘 안 녹긴 하지만 요걸 최대로 물에 녹인 게 니네가 잘 알고 있는 석회수입니다. 석회수. 수산화칼슘 수용액이 세 글자로 뭐다? 석회수다. 자, 석회수 하면 뭐 떠올라야 돼? 이산화탄소 떠올라야 되지? 이산화탄소 녹이면 뿌옇게 흐려지잖아. 이제 그거 명심해 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뭐 산과 염기는 우리 중3 때도 배웠던 거라 좀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봤고 숙제는 선생님이 미리 프린트를 좀 뽑아놨어야 되는데 좀 못 뽑아놓은 게 좀 있네. 왜냐면 내가 계속 선생님들 계속 실시간서만 하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놓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오늘 내가 뽑아서 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미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뭐 어쩌겠어. 오늘은 숙제가 없어야지. 겁나 좋지, 개 좋지, 그지? 오늘은 뭐 숙제를 오늘은 안 내줄게. 대신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은 오늘 얘기했던 산과 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업하는 것까지 해서 선생님이 프린트 미리 좀 뽑아 놓을 거고요. 대신에 테스트는 그냥 요 산과 염기 부분만 볼 거니까 이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그지? 이거 복습만 좀 해갖고 오십시오,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